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유치 경쟁을 벌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울주군 굴화리에 건립됩니다. 2,3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에 300병상 규모로 준공됩니다. 친환경 발전으로 여겨지는 LNG 발전이 가동 초기에 대량의 오염물질을 뿜는다는 한국동서발전의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차량 털이가 울산에서만 올해 들어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예방법 전해드립니다. 울산시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울주군 굴화리에 건립됩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에 300병상 규모로 세워집니다. 박중관 기자입니다. LH가 공공주택을 지을 예정인 13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이곳 3만 3천 제곱미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들었습니다. 울산시는 동구를 제외한 4개 구군이 제시한 8곳의 후보지 가운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국도 24호선이 지나가면서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울산 서북권의 부족한 의료 서비스 향상 등의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00억 원가량인 부지 매입비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울산시는 터를 제공하는 대신 진료 과목과 병상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기금 2,333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300병상 규모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지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사업 규모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7월쯤 나옵니다. 2024년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건립되면 울산 최초의 공공종합병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설비가 액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LNG 발전인데요. 그런데 LNG 발전 가동 초기 단계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내부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전력 생산의 27%로 원자력을 제치고 발전 비중에서 2위를 차지한 LNG 발전.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고 알려져 친환경 발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이 LNG 발전에서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서발전 산하의 LNG 복합 발전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는 설비의 시동을 처음 켤 때 발생하는 미연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환경부가 인쇄와 도장, 소각시설 등에 규정한 허용 기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이 배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연 탄화수소는 LNG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 화학물질로 배출됐다가 이게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아닌 상태여서도 독성 물질이 꽤 있을 가능성이 있죠. 동서발전은 정상 가동이 되면 해당 물질의 농도가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법규상 발전 설비에는 배출 허용 기준이 따로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발전 단가가 비싼 LNG의 특성상 껐다 켰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가동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된다는 얘긴데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이 없다는 건 논란거리입니다.
발전이 안정화되려면 최대 1시간 30분 정도 지나야 하는데 이 시간 동안 유해 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좀 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마련을 좀 하려고 해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발전소가 스스로 인정한 만큼 LNG 발전 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정부와 관계당국 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량 터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만 올해 들어 10여 명이 차량 터리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아련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주택가.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며 주차된 차량의 손잡이를 일일이 당겨봅니다. 잠기지 않은 차를 발견하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28살의 이 남성은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다 CCTV 관제센터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구 다운동 골목길에서도 한 남성이 차량 문을 열어보다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울산에서 차량 터리로 경찰에 구속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2건입니다. 대부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차량 터리범들은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가 잠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최신 자동차들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차량 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 시 차문이 제대로 잠겨져 있는지 손잡이를 당겨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차량에는 가급적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에 차를 주차하거나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행을 당했을 때는 피해 규모가 적더라도 경찰에 신고해 추가 범행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울산시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보행안전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보호구역 확대 지정 검토, 보행자 장애 요인 제거 등입니다. 울산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전용 부두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해 10월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10여 척에 이르는 국제 크루즈선이 울산항에 기항하고 있지만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없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크루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SNS를 활용해 관광도시 울산을 알리는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이 출범했습니다. 대학생과 회사원, 가정주부 등 26명으로 꾸려진 울산여행 온라인 홍보단은 공식 블로그인 울산관광 스토리텔링 블로그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의 SNS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관광도시 울산을 홍보합니다. 울산시가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해 정책 실명제를 강화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 공개 요청을 접수해 선정 사업을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책 실명제는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해 공개하는 제도지만 시민 의견이 아닌 기관 입장에 따라 공개 사업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울산시청과 5개 구군청, 동사무소 등의 전산망이 끊어지면서 온라인 민원 업무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또 울산시청 전산망과 연결된 버스 정보 시스템과 차량 등록 시스템도 3시간에서 4시간가량 끊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 소방본부는 시청사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 일부에 스파크가 튀면서 전원장치 일부가 불에 타 전상장비에 전기적인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울산시 교육청이 내일부터 16일까지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추모 주간에 맞춰 청사TV에 추모 영상을 상영하고 청사 벽면에 5번째 봄 잊지 않을게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또 최근 청렴다짐 행사에서 심은 배롱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념하는 조형물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16일에는 약식 추념 행사도 진행합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유니스트는 유니스트 본부 대회의실에서 협약을 맺고 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유니스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멘토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교원 연수, 과학 관련 과제 연구와 자문, 실험 기자재를 활용한 강의 등의 협력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유니스트는 이상영, 곽상규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에 폭발 위험이 없으면서 이온 전도가 높은 리튬 전지의 고체 전해질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소재는 폭발 위험은 적지만 이온 전도가 낮은 고체 전해질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쭉 뻗은 고속도로 같은 이용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